아직도 공부하는데 회독수를 세고 있다면 오픈 확률로 허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시생 여러분. 저는 주변의 권유를 시작해서 1번 행정직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는 행정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특히 행정학이 처음엔 강의형도 많고 용어도 어렵고 지역적인 문제도 많아서 멘붕 오기 딱 좋은 과목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진짜 갈피를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제가 행정학을 처음부터 어떻게 접근했는지, 교육적으로 이어졌던 공부 방법과 안법, 그리고 공부하면서 효과적이었던 행정학 선생님들의 공부 꿀팁까지 조금이라도 공유드리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행정학 무조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는 공부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공부법을 설명해드리기에 앞서 행정학 시험은 기본서 외에도 공부하지 않았던 지역적인 내용이 출제되고 다른 언어로 표현된 선지에선 헷갈렸었는데요. 지역적인 건 둘째치고 다른 언어로 표현된 선지를 판단하려면 기본 이론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해를 목표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번 영상은 공부법에 대해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학은 두꺼운 기본서 1회독도 겨우 끝내는데 2, 3회독 하려면 더 막막하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 확률이 너무 낮아지고 거의 도박에 가깝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출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본서 회독입니다.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 걸 추천해드려요. 특히 행정학은 학자마다 용어나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키워드별로 정리해서 기본서에 필기한 걸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물론 나는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어서 동기 합격에 자신 있다 하신다면 기본서에 매달리는 방법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 기반은 대부분 1년 플러스 알파로 잡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서를 충실히 회독하는 것이 가장 탄탄하고 안정적인 합격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 때는 한두 번 등장하는 요인이나 합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처음에는 기본감이 듣고 그거에 맞게 필기한 다음 기출로 넘어가면 되는데 후면엔 거의 다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2, 3회 반복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자주 출제되는지, 어떤 개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쉽게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질 거예요. 그 시점부터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는 단순히 정답만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문제의 포인트가 어느 단어, 어떤 개념에서 나온 건지 명확히 파악해서 헷갈렸던 이유와 틀린 부분까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수시로 읽고 복습하세요. 여기에 기출문제 강의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추가로 정리까지 한다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행정학 선생님들이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실 때 일상생활을 통한 비유로 재밌게 강의해 주셔서 기억에 더 많았고 간단한 기출문제도 병행해 주시기 때문에 실전감도 있어서 강의가 이론만 하지 않아 부합이 좋았어요. 그리고 강의 자료도 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암기할 때 많이 도움됐습니다. 제가 기출 회독이나 개념 회독을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암기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인 방법, 바로 순서대로 암기하는 방식인데요. 처음 접한 개념들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누적해서 외우는 방식인 거죠. 흐름을 따라가면서 전체 구조를 잡는데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꾸로 암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뒤쪽에 있는 동기부여 이론의 체계를 외우고 허즈버그의 욕구충족 이관론을 보는 식으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외우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특히 자주 헷갈리는 용어나 비슷한 내용끼리 구분이 어려울 때 효과적이었어요. 뇌가 익숙하지 않은 흐름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확률이 높아지고 시험장에서는 기초 개념부터 기억날 때도 있어서 전체 내용을 빠르게 끌어올 수 있어 필점에도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간에서부터 암기하는 건데요. 사실상 대부분의 수험생이 순서대로는 암기하시는데 중간에서부터 호흡으로 암기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은 새롭기도 하고 아시는 분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전체 흐름과 관계없이 개별 개념 하나하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특히 기본서를 한두 번 회독한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 개념이 자꾸 헷갈릴 때 이 방식을 적용해서 암기하는 게 저는 수월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준 해커스 공무원 행정학 선생님들은 어떻게 준비하라고 조언하실까요? 3단계로 이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방법이 개념적인 키워드. 행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주체가 누구냐? 정부고 정부의 모든 활동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키워드고 모든 활동이 키워드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공익이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정의 짝이 경영이거든요.
이렇게 항상 행정학에는 짝이 있어요. 행위자 공부하면서 인과관계를 찾아서 이해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수단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조직, 인사, 재무, 행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체 의뢰하면서 행정학적 틀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접해보지 않는 과목을 처음 들으면 들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선생님 수업할 때는 좀 뭔가 알 것 같은데 2주 3주 지나면 뭐예요? 앞에서 배운 걸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과목을 배우는 것의 공통된 특징이거든요. 그때도 이 기본 이론을 들을 때는 후진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0강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4강 5강 때 배웠던 것을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런다고 해서 복습하러 이렇게 후진을 한다. 그럴 뻔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냥 쭉 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기본서 뒤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데 기본적으로 이때는 OX 문제로서 정리하고 수업 시간에 제가 또 기본적인 문제는 띄워줘요. 문제풀이는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럼 심화는 2달 동안 배웠던 것이 가물가물한데 다시 한번 재생을 해줌으로써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떠올라요. 기존의 불합격생들의 행적은 어떻게 했길래 왜 그럴까? 첫째, 학문화되어 있는 것을 사지선다에 객관식으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암기하면 되겠군요. 아니요. 무수한 두 문자 읽다고 몰면 암기만을 계속 반복해서 과연 실력이 오를까?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적 영역이 행적은 굉장히 넓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잡다하다. 이건 알 것 같은데 저건 몰라요. 산만하다. 이 내용 다르고 저 내용 다르군요. 이런 양치적 공부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헤매고 계신 거죠. 거기에다가 뭐 보긴 봤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이건 뭐죠? 뭔미? 이런 것들이 전부 불합격의 잘못된 행적인 거죠. 오늘 이렇게 행정학 공부 방법과 행정학 선생님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행정학에 대한 갈증은 조금이나마 풀리셨을까요? 틀린 문제나 헷갈린 문제, 애매한 문제는 모두 표기하거나 따로 정리하셔서 꼭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순간들도 많겠지만 하루에 하나라도 더 알아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꼭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